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5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6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5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경우월 임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를 생기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것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된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 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수일간이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화, 약하면 금인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합니다. 춘하 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하는데, 이 춘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동궁하죠.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죠. 대해수와 같다.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다라고 해서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토와 병화를 취용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것도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인성인 금으로서 임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 되는데, 자, 이러한 임수가 5월에 태어났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가장 왕하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같이 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5월은 수는 굉장히 약합니다. 4월에 수는 여기가 절지가 되고요. 절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한 그런 시절이고, 5월이면 수가 여기가 태지가 되죠. 수는 굉장히 약한데 재성인 화가 굉장히 왕한 시점이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다 하면 수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수가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고 뜨거운 여름이면 소양강도 강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물이 고갈되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보다 임수 자체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늘에서 비가 오든지 땅에서 물이 솟아나든지 해가지고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먼저 인성인 금을 얻어서 임수를 갖다가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금은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경금만 있게 되면은 화가 왕할 때 얘를 통제시켜 주지 못하면 수는
화다 수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은 화다 금 용이 되죠. 그러면 수도 망하고 인성인 금도 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비견 겁재인 수가 있어서 어떻다? 화를 갖다가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개수가 또 화를 통제하게 되면 화가 금을 공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금이 등이 수를 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5월의 임수는 먼저 인성인 금, 특히나 경금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비견겁제인 수가 있어서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준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수가 필요한 상태에서 무토나 기토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무토는 개수를 묶어버릴 것이고 기토는 개수를 갖다가 공격시켜 버리겠죠. 을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을경합이 돼서 을목 경금을 못 쓰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개수 경금이 필요할 때는 무토 기토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천간으로 투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가 어떻게 생극제와 형충 회합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틀 안에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의 틀을 볼 때는 용신과 격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을 볼 때도 일간과 월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죠.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진 오화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게 됩니다. 음화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 오화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화, 기토, 정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본기가 뭡니까? 정화죠. 정화는 양화입니까? 음화입니까? 양화가 아니라 음화죠. 천간으로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천간으로 정화가 음이 되는데 지지로 오화는 양이 되고 사화가 음이 되죠. 근데 몸체는 음이지만 그 본기가 몸체는 양이지만 그 본기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양용음, 그래서 오화는 음화라고 봅니다. 양대 즉 양수가 화를 받다. 수인데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게 인간 임수가 5월에 화를 갖다 극하죠. 내가 극한다, 아극자라고 하고요.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 참고로 내가 극하는 것이 아극자라고 하면 나를 극하는 것은 극아자 뭐라고 합니까? 얘는 관성이라고 하죠. 이거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관리 통제하는 것이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성은 법, 윤리, 도덕과 같은 것으로 보지만은 재성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니까 재물이라든가 유흥, 오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주색 잡기 같은 것, 취미 같은 것들도 다 재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남자한테는 처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성이 세력이 있고 일간이 능력이 있으면은 아주 현모양처를 얻는 것인데, 반대로 재성이 너무 완전 없거나 있는데 깨졌거나 또는 재성이 너무 왕하거나 하면 현모양처를 얻기보다는 조금 드센 여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조금 뭐라 그럴까 마음에 들지 못하는 여자를 만날 수도 있겠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관성, 위에서 말했던 관성을 남편으로 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관성이 너무 약한데 일간이 너무 약하거나 또는 관성이 깨졌거나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관성이 약하거나 할 때는 여자 같은 경우는 좋은 남자를 만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그래서 항상 제가 뭐랍니까? 중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일간이 왕하면 그만큼 재관이 힘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재성이 왕하면 그만큼 일간이 왕했거나 인성이 있어서 나를 도와줘야지만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재성은 재물로 본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주 볼 때 재성이 많으니까 내가 돈이 많다 이렇게 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재왕이면은 돈을 많이 벌겠지만 재다신약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재물로 인한 공궁에 처할 수 있겠다. 오히려 처로 인해서 매우 힘든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다신약이 되는 것이다.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매우 중요한다.
중요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눠볼 수가 있죠. 정재와 편재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재, 정확한 재물이죠. 바른 재물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직장 생활인들이 받는 월급 같은 개념, 은행에 예치해 놓은 예금에서 이자를 받는 그런 예측 가능한 재물이라고 하면은, 편재는 치우친 재물입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로또 당첨금 같은 개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토지 보상을 생각 없이 그냥 받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옆에 GTX 역이 생기면서 내 땅값이 올랐다, 건물값이 올랐다, 이런 거는 내가 예측 가능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것이 바로 이 편재, 일확천금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재라고 하고요. 편재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편재가 되는 것인데, 오늘은 양수가 음화를 받기 때문에 정재가 되고 정재격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5월에 지장간 기토 요거를 말하는 것이죠. 요 기토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정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화는 천간에 투출해도 격을 잡거나 용신으로 치용할 수 없다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월에 기토 투출하게 되면 정관격 같이 투출했다 당연히 본기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얘가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5월은 화왕절이죠. 화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월은 수가 너무 약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한데 재성이 왕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신약재왕, 반대로 걸어서 다른 말로 재다신약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지, 이 사주가 무조건 재다신약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를 보냅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임수 5월생인데 재다신약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나머지 글자들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재다신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뉘앙스는 5월의 임수는 그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 5월의 임수 같은 경우는 또 녹마동향이라는 말도 써요. 관상미라는 그런 말도 씁니다. 이건 뭐냐면 정관과 정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 5 안에 있는 요 기토 정화를 보는 거죠. 임수가 기토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임수가 기토를 보면 정관, 정화를 보면 정재가 되는 것이니, 내 사주가 중화만 이룰 수 있으면 정관과 정재를 내가 다 쓸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구조가 된다라고 해서 재관쌍미 또는 녹마동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조건 5월의 임수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역시나 사주가 틀이 좋고 대운도 역시나 좋아야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임수 5월생 일간 약하니까 당연히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됐다. 인성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비견 겁재로서 일간을 도와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또 5월은 염상절이라고 했잖아요.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화왕, 수는 고갈돼서 날아가는 화왕, 수갈이 되죠. 그래서 조후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일간이 먼저 살아야 되죠. 5월에 금방 임수가 화왕수가 증발돼서 강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매우 뜨거우면은 일단 임수가 마르지 않도록 인성이라고 하는 금을 얻어서 수를 갖다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금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뜨거운 열기를 갖다 조절시켜 주질 못하죠. 화가 금을 극하게 되면 제 아무리 경금이라 하더라도 수를 생하기가 좀 어렵다. 예를 들면 6.25 같은 때 꼬마 아기가 울고 있는데 엄마가 젖어주려고 할 때 옆에 이상한 깡패 집단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석 깡패 보는데 아이 젖물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금만 있어서는 안 되고 비견갑재 같은 것이 또 있어서 수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경금은 수를 생하고 이 개수는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개수가 화를 억제시켜주면 화가 금을 극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면 금은 다시 수를 생하기가 좀 원활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5월의 임수는 경금을 먼저 치용하고 인성인 금을, 그 다음에 비견겁재로서 화를 조절시켜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간 약한 때 무토기토로 보는 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무래도 약한 임수를 갖다 무토기토가 극하게 되면 이거는 극설교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한
듯한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비경겁제를 얻어야지만 5월에 임수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연지를 먼저 볼게요. 진토를 얻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진토를 갖다 수고라고 했죠.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수의 묘지. 그래서 임수가 진을 보게 되면은 묘지 속에 들어가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고요. 5월에 임수가 약할 때 진을 보게 되면 고지 고장이긴 하지만 거기에 뭘 할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진을 보면 약하지만 아직은 내가 땅 속에 근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진을 봐서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금이 있어서 뭐 나를 생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목에 화를 생해주는 거를 간목이 있으면 화를 생하고 수를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수를 더 약하게 만드는데, 금은 수를 생해주기도 하고 목을 갖다 조절시켜 주기도 하죠. 그래서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지에서 자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수를 얻게 되면 물론 임수가 자의 통근도 내고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여기서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자진합이 되지 못합니다. 이건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자진합이 되지 못하고 수가 이렇게 좌우충으로 인해서 깨지고 화도 같이 상처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이 좌우충을 좀 구제할 수 있는 생시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의 임수 정제격의 일간이 약할 것 같죠? 진의 뿌리를 간신히 두고 있었고요. 경금이 생주하는 구조로는 좋았습니다만은 문제가 뭐가 된다 그랬죠? 이 자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좌우충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될 수 있으면 생시에서 좌우충을 구제할 수 있는 생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먼저 경자시를 보게 되면 이거는 좌우충이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자수하고 진토하고 자진 합이 되니까 좌우충이 구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 보는 것이고요. 이건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자진 합이 되지 않습니다. 단 요렇게 좌우충은 되지만은 이 자수는 살아있기 때문에 임수가 여기엔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원국에서 좌우충이 구제가 안 되는 것은 조금 사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상관없지만 내 아이를 낳을 때는 조금 요거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될 수 있으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면, 좌우충이 되는 경우에 축토가 있으면 지지로 자축합이 되죠. 자축합, 물론 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축합토. 근데 이렇게 천간으로 임수, 신금, 자수축도 이렇게 되게 되면 천간으로 금수잖아요. 그러면 이건 자축합수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나 이것이 신금이 아니라 개수였다. 만약에 오늘은 아니지만 개수였다라고 하면 이건 자축합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축합이 됨으로 인해서 좌우충이 구제가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 이거를 충중봉합이라고 해요. 충하는 중에 합이 돼서 충을 구제했다라고 해서 충중봉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뭐 경자시는 충중봉합이 안 되지만 신축시는 충중봉합이 되고요. 이민시도 충중봉합이 되지 않습니다. 계묘시도 되지 않고요. 또 충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충을 해소할 수 있으니, 이거는 뭐냐면 지지로 지지로 삼합이죠. 신자 수구고라는, 이건 삼합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신은 없다 하더라도 준삼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신자가 있거나 자진이 있으면 이것도 합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좌우충이 되지 않고 자진합수가 되다 보니까 임수가 굉장히 세력을 오히려 크게 얻었다라고 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 갑진시는 좌우충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생각해 보시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좌우충이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사화를 얻었기 때문에 일단은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역시나 좌우충이 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사주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병오시 같은 경우에도 충이 구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도 또 좌우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중에서는 일단 병오시는 무조건 제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을 구제할 수 있는 거 지금 2개 나왔죠. 신축시, 갑진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신시가 되죠. 무신시가 되게 되면 이것도 아까 말했던 신자진 수국에서 이거는 신자합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충이 구제가 되죠. 신자합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임수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수가 왕하면 무트로서 제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운이 이렇게 일단 화운에서 토운에서 이렇게 정묘, 병인, 을축 이렇게 해서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여명 같은 경우는 충도 구제가 되고 일간도 세력을 얻고 무토까지 얻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나름대로 괜찮은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그 다음에 기유시 같은 경우에는 충중봉합도 되지 않는 것이 이거 기토는 임수를 탁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걸 정관이라고 해서 좋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좌우충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간 자체는 약하지 않으나 역시나 이것도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좌우충돼서 이거 오화는 거의 깨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뭐냐면 오화가 깨져 있는 이 사주 중에서 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사주가 너무 한습해지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충중봉합이 될 수 있는 생시, 신축시, 갑진시, 무신시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 무신시, 여명 같은 경우는 무신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